안녕하세요. 세미나 주제인 개발자와 함께하는 NCS 모션의 A to Z 발표를 하게 된 모션 툴킷 개발자 이영수입니다. 오늘의 발표는 두 명이서 진행할 예정이고 중간중간 발표자를 바꿔가며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으로는 제가 NCS 모션의 소개를 잠시 드리고 이승원 프로님께서 모션의 개발 프로세스 및 개발 일정, 그리고 개발자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제가 모션을 적용하여 해석된 다양한 예제들에 대해 공유드리고 마지막으로 NCS 모션의 개발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CS 모션에 대한 소개입니다. NCS 모션을 소개하기에 앞서 다이나믹스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스는 항상 스태틱스와 비교되는데 스태틱, 즉 정력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체에 가해지는 힘과 모멘트의 합이 0이 되는 상태이며 스태틱에서는 물체의 변형이나 스트레스, 스트레인을 확인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메카니컬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조 해석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동력학은 힘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힘이 남아 이렇게 남은 힘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상자를 민다고 고려했을 때 이렇게 이동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스태틱에서는 시스템의 작은 속도 변화를 가정해 관성력과 감쇄력은 제외되지만 다이나믹스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시스템의 거동을 다루기 때문에 위의 운동 방조 시의 모든 항을 고려합니다. 또한 MBD, 멀티바디 다이나믹스에서는 리지드 바디를 사용해 해석하지만 이에 한계를 넘어 MFBD, 멀티 플렉스블 바디 다이나믹스로 모든 물체의 가속도, 속도, 변이에 더불어 플렉스블 바디를 사용하여 변형량과 스트레스, 스트레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멀티플렉서블 바디 다이나믹스를 해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NCS 모션입니다. 대부분 멀티바디 다이나믹스 소프트웨어에서는 리지드 바디 시스템은 플렉스블 바디와 별도로 계산되지만 NCS 모션은 리지드 바디와 플렉스블 바디 해석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 방법은 항공, 기계, 방위산업, 일반 기계, 자동차, 산업 장비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된 사례의 경우 이후 내용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션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그 역사에 대해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6년 배대상 교수님 필두로 버추얼 모션이라는 회사로부터 다풀이라는 동역학 해석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처음 NX에 인베디드 된 제품이 개발되었고 이후 2010년 처음 다풀의 스탠드얼론 버전이 출시되어 여러 기능들이 업데이트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다풀과 NCS 모션이 동시에 출시되었고 2021년부터는 NCS 모션만 출시되었습니다. 21년 6월 NCS와 합병이 되고 1년에 2번 릴리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풀로만 본다면 2020년 버전이 마지막 버전입니다. NCS는 다양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렉트로닉스, 세미컨덕터, 옵티컬, 미션 엔지니어링, 3D 디자인, 커넥트, AV 시뮬레이션,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세이프티 앤 세큐리티 애널리시스, 스트럭처, 디지털 트윈, 플루이드 제품군으로 분류되고 있고 약 70여 가지 제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NCS 모션의 경우 스트럭처 제품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이승원 프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션팀 개발자 이승원입니다. 개발 프로세스 및 개발 일정, 그리고 개발자가 하는 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NCS 모션 제품은 스탠더론 그리고 워크벤치 모션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스탠더론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창에서 모든 분석을 진행하는 반면 우측의 워크벤치 모션은 워크벤치라는 단계를 추가해서 분석 간 유기적인 연결 구조를 가능하게 합니다. 워크벤치 모션의 경우 노란색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을 여러 개 넣어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스탠더론 제품은 현재 드라이브 트레인, 링스, 카, 그리고 이지플렉스 툴킷까지 지원하지만 워크벤치 모션은 좀 더 늦게 개발된 제품으로 드라이브 트레인, 링스,
그리고 카 베타 버전 툴킷까지만 지원합니다. 현재 스탠더론에서 워크벤치 모션으로 기능을 이전하는 과정 중에 있으며 주요 기능들은 이전된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스탠더론의 기능을 100% 이전하는 것이 주요한 개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스탠더론 그리고 워크벤치 모션에서 지원하는 툴킷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라이브 트레인, 링스, 카, 이지플렉스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스탠더론은 모든 항목을 풀버전으로 지원하지만 워크벤치 모션은 이지플렉스를 제외한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라이트 버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션 툴킷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드라이브 트레인은 기어 트레인을 포함하는 시스템의 동적 거동 및 NVH 특성을 분석하는 툴킷입니다. 기어 및 베어링 등 각 요소의 재원을 입력하여 정확하게 모델링할 수 있으며 모션만의 솔빙 기법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결과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링스는 연속적인 시스템을 해석할 때 사용되며 어셈블 및 매니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더불어 궤도 차량과 관련된 특수 컴포넌트 해석 시에도 사용됩니다. 카는 차량 다이나믹스 해석을 지원하는데 템플릿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지정된 시나리오 및 아웃풋에 따라 해석되며 차량 특성을 반영합니다. 이지플렉스는 메시프리 테크닉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NCS 모션은 여러 애플리케이션의 해석 모델을 빠르고 쉽게 모델링할 수 있는 툴킷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아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모션 개발팀은 프리, 포스트, 솔버, 툴킷, 그리고 테스트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리팀에서는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GUI를 구성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값을 솔버, 즉 해석 시스템에 매핑시킵니다. 솔버팀에서는 이 해석 시스템에 들어가는 수식, 알고리즘, 그리고 방법론을 구현하고 해석값이 정확하게 도출되도록 합니다. 툴킷팀은 조금 더 구체적인 모듈을 다루는데요. 드라이브 트레인, 링스, 카 등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모듈을 구성해서 해석 시스템에 매칭시킵니다. 호스트 팀에서는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식의 시각화 및 데이터 추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팀에서는 이 모든 과정에서 오류가 없는지 체크하고 안정적인 프로덕트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검증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조도를 보시면 프리에서 솔버로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솔버에서 포스트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솔버팀은 프리팀 및 포스트팀과 긴밀하게 일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툴킷팀 또한 솔버팀과 가장 가깝게 일하고 있습니다. 테스트팀 같은 경우에는 모든 팀과 접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개발자가 하는 일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새로운 기능을 기획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현합니다. 둘째로, 버그를 고치고 제품에 반영하여 안정성을 높입니다. 셋째로, 이 모든 과정에서 다양한 팀과 협업합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프리, 솔버, 포스트 툴킷, 그리고 테스트 팀의 협업 과정을 하나의 예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능 기획 및 구현, 그리고 버그 픽싱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발표에서 더욱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큰 틀에서의 개발자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렸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애자일 개발 프로세스에 따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고객님들의 요청 사항을 아이템별로 정리하여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능을 기획합니다. 이때 요청 사항이 모두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확인 과정을 거치고 중요도에 따라 선별됩니다. 이 과정에서 디자인 문서 및 간단한 프로토타입을 구현하며 본격적인 개발 사이클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떤 태스크들을 수행할지 계획합니다.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서는 주기별로 계획된 태스크를 수행하고 내부적으로 공유하여 피드백을 받습니다. 새로운 기능 혹은 기존 기능의 보완이 이루어지며 실질적으로 구현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기능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에서는 테스트팀에서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테스트를 수행하고 버그를 찾습니다.
이에 대하여 개발자들이 버그를 수정하여 반영합니다. 기능의 안정성이 확보되면 최종적으로 모든 기능들을 병합하고 하나의 제품으로 출시합니다. 출시 이후 그리고 다음 개발 주기 시작 전까지는 버그를 고치고 다음 버전을 위한 요청 사항을 수집합니다. 버그를 고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자들이 버그를 고치는 과정은 화면의 그림을 따라서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NCS 모션 제품을 사용하시는 고객님들의 다양한 요청 사항들은 ACE, NCS 커스터머 엑셀런스 엔지니어들을 통해 개발팀에 전달됩니다. 개발팀에서는 고객님들의 요청 사항을 선별하여 아이템화하고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매깁니다. 버그 아이템들은 해당 전문 분야의 개발자에게 할당됩니다. 개발자는 버그를 고친 후 테스트를 거쳐서 확인하고 다음 버전의 제품에 반영합니다. 버그 수집 기한이 종료된 후에 접수된 버그들은 다음 개발 사이클에 반영됩니다. 앞서 언급드린 개발 프로세스 그리고 버그 고치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스케줄에 따라 제품화 과정에 반영됩니다. 2024 R2 버전에 대한 스케줄을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2024 R2는 2023년도 말에 이미 기획 및 개발 과정에 들어갔으며 현 시점에서는 기능 개발 과정 중에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는 테스팅, 병합, 오류 고치기, 그리고 문서화 과정이 모두 포함됩니다. 일정 개발 이후에는 하드닝 프로세스를 거치는데요. 개발한 기능들이 안정화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안정화 과정에 접어들어도 갑자기 추가되는 개발 건은 긴급 사안으로 처리됩니다. 곧이어 버그 수집이 종료되고 제품이 출시되어 서비스 포털에 업로드됩니다. 업로드되는 과정에서는 이미 2025 R1 제품 개발 사이클이 진행되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패키징 팀의 제품 출시 작업과 다음 개발 사이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스케줄로 연간 2회의 개발 사이클이 진행되며 두 개의 버전 R1 그리고 R2가 출시됩니다. 여태까지는 릴리즈 사이클 하나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지만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하나의 릴리즈에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 프로젝트의 예로 신필름 툴킷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프로세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필름 툴킷은 배터리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신필름을 해석할 수 있게 합니다. 효과적인 배터리 공정 및 품질 관리를 위해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본 툴킷이 필요하다는 고객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모션팀은 신필름 해석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고, 벨트 시스템 모델링을 가능하게 하는 링스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에 고객님들의 요청사항을 만족하는 신필름 툴킷을 제품화할 수 있었습니다. 신필름 툴킷은 제품 출시 이후에도 멀티레이어, 탭 쉐이핑, 물량 센싱 등 다양한 개선 및 추가 사항을 반영하여 개발 중에 있으며 현재 배터리 제조사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다시 바톤을 이어받아 NCS 모션을 이용한 해석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적용 사례로 이 사례를 준비한 것은 스태틱과 다이나믹의 해석 결과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본 페이지에서 보이는 타워 크레인의 경우 중력이 작용하고 있을 때 수화물을 리프팅하여 회전하고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타워 크레인에 하중이 걸리게 되고 최대 응력 지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스태틱 해석으로 정지되어 있을 때 최대 응력이 발생하는 지점과 동적 하중 조건으로 해석한 결과 관성력이 작동하게 되고 실제 구동 조건으로 회전하게 될 때 발생하는 동적 하중 조건이 반영하게 되면 최대 응력이 발생하는 지점이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 안전도나 내구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적 하중 조건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NCS 모션은 멀티 플렉서블 바디 다이나믹스이므로 이 모든 조건을 반영하여 해석할 수 있고 아주 적절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 결과로 동적 하중 조건에서 하중을 버틸 수 있는 적절한 설계 사양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즘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분야입니다.
전기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를 만드는 공정에도 여러 가지 해석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를 만드는 공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멀티탭 배터리 필름 와인딩 방식으로 기존의 용접 방식인 싱글탭 구조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용접 공정을 삭제하고 열 배출성 향상을 위해 멀티탭 구조를 채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정을 채용함으로써 와인딩 후에 멀티탭은 꽃봉오리와 같이 뭉치고 접힘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접힘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플라스틱 배터리를 적용하여 와인딩 해석을 수행한 사례입니다. 필름 형상에 따른 매개 변수 및 사례를 연구하여 사전에 필름이 감기는 경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인 사례였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동일한 배터리의 필름을 감는 과정 중에 젤리롤이라고 불리는 제조 공정 단계에서 양극과 음극 두 개의 박판을 겹쳐 감는 해석 사례입니다. 엘라스틱 메타리얼을 사용하여 롤러의 반경, 위치에 따른 장력과 감김 거동을 분석함으로써 사전에 공정의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한 사례입니다. 네, 동일하게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해석으로 배터리 필름의 초기 장착에 대한 해석 사례입니다. 기존 장착 해석 방법으로는 필름을 롤 패스에 따라 직접 감는 방식에서 롤러 위치를 필름 직선상에 배치한 후 롤러 위치를 원래 위치로 옮기는 방식으로 총 해석 시간을 줄였고, 여러 해석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롤러 패스 배치가 복잡할수록 기존 방법보다 더 편리할 수 있도록 모델링된 사례입니다. 초기 감긴 상태의 변형이 고려되고 끝단 롤러의 N번 감긴 상태의 모델링이 가능하여 필름이 감길 때 어긋난 형상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분야인데요. 최근에 굉장히 핫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는 MVH 분야입니다. 전기 자동차에서는 기존의 엔진 내진 모터가 자리 잡으면서 기존 내연기관들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많은 소음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전기 모터의 특성, 기어가 포함된 드라이브 트레인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정확한 MVH 특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에이스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전기 해석 툴이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에시스 맥스웰이 굉장히 유명한 전기 해석 툴입니다. 이러한 에시스 맥스웰에서 모터의 전자기력을 해석하게 되고 해석된 모터의 가진력을 모션에서 입력받아 특정 구동 조건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워터풀이라고 불리는 RPM과 주파수, 진동의 크기인 그래프로 각 구동 조건별 진동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된 결과를 어코스틱이라 불리는 음향 해석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공기 중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사운드 프레셔 레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된 결과를 이용해 특정 강성을 보강하거나 기어의 마이크로 지오메트리 모디피케이션을 통해 MVH 특성을 변경시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렉트릭 파킹 브레이크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를 잡아주는 캘리퍼 방식의 EPB는 주차 브레이크 작동 시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기어의 맞물림 빈도에 따른 특성을 분석할 수 있고, EPB가 작동하였을 때 액추에이터 주행 특성 및 소음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주행 중 EPB가 작동했을 때 발생하는 진동의 특성 및 액추에이터가 받는 부하 등 여러 가지 성능이 사전에 예측 가능합니다. 이러한 예측으로 설계 단계에서 시험 비용을 절감하여 최적 설계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에서 차량의 핸들에 플렉스 케이블 박판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케이블 박판 역시 와인딩 해석의 사례로 뽑을 수 있습니다. 엘라스틱 메타리얼의 쉘 FE 바디를 사용하고 셀프 컨택을 사용하여 감기는 면 사이의 컨택을 정의하고 장력을 적용함으로써 박판 와인딩 해석을 성공한 사례입니다. 공정 중 발생하는 장력에 대해 사전 예측함으로써 설계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해석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차량의 주행 성능에 대한 사례입니다. 트럭의 핸들링 분석을 수행하여 차량의 주행 성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의 경우 파티클 해석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NCS 로키와 양방향 코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로서 자갈을 가득 실은 트럭의 역학 모델을 구축하고, 자갈의 경우 로키에서 해석, 회전 중 차량 전복 여부는 모션에서 해석을 실시합니다. 차량 주행 중 핸들링으로 인하여 수화물이 하중을 받게 되고 이 하중이 주행 성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무게지만 속도가 다를 때 핸들링이 과하게 들어가면 트럭이 전복되는 현상까지 재현이 가능합니다. 이 해석을 이용해 다양한 하중 및 속도 조건에서 트럭의 회전 성능을 시뮬레이션하여 핸들링 성능을 예측하고 차량 주행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어, 자동차 분야에서 또 다른 재미있는 해석 사례가 있습니다. 역시 전기 자동차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전기 자동차의 경우 배터리가 차량의 하부에 존재하게 되고 차량이 과속 방지턱을 통과하거나 세시 긁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터리 팩의 구조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배터리 팩을 통합한 동적 차량 모델을 구축하고 과속 방지턱을 통과하거나 장애물과 충돌할 때 충격 변형 및 응력 결과를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얻어 다양한 도로 조건과 작동 조건에서 차량 배터리 팩의 구조적 안정성을 시뮬레이션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모션의 카 툴킷을 사용하고 엔시스 엔코드 2를 사용하여 자동차의 프레임 디자인 라이프를 예측한 사례입니다. 자동차의 부품을 메커니컬에서 모달 아나리시스 해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부터 모달 FE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고 차량의 내구성 구동 조건에 대해 시뮬레이션합니다. 자동차의 제동, 코너링, 범프, 하톨, 벨지안 블록 주행 등 내구성 시나리오에서 모달 코디네이트를 사용하여 모든 부품들에 대해 필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모션 결과에서 내보낸 부품의 FE 데이터와 모달 코디네이트를 사용하여 퍼티그 해석 소프트웨어인 N코드를 실행하고 N코드에서 입력받은 데이터를 이용해 피로도를 확인하며 어, 용접 부분은 물론 차량의 모든 부분을 평가하고 구조적인 위크 포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자동차의 설계 프로세스에 적용하여 그 자동차 생애 주기의 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해석 수법입니다. 다음으로 항공 분야입니다. 비행기의 이착륙 과정을 시뮬레이션하고 항공기 랜딩 기어의 구조적 강도에 대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의 이륙 및 착륙 구동 조건을 선정하고 시뮬레이션하여 구조적 변형 및 응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랜딩 기어의 구조적 안정성을 예측하고 이 결과를 분석하여 보강하면 항공기 랜딩 기어 설계 단계에서 적용한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방위산업 분야의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도 모션과 로키를 코시뮬레이션하여 얻은 결과이며 모션의 링스 툴깃을 이용하여 무한궤도를 구성한 모델입니다. 자갈길에서 궤도 차량 견인 성능, 차량 상승 및 회전 능력 검토, 그리고 자갈길에서 선로 분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트랙과 휠의 상호작용은 모션에서 해석하고 트랙의 위치, 속도, 가속도 정보를 로키의 입력값으로 전달하여 입력받은 트랙의 입력값을 사용하여 자갈과 트랙 사이의 상호작용을 로키에서 해석한 뒤 모션으로 트랙의 반발력, 즉 지면과 반발력을 입력 조건으로 사용하여 해석할 수 있는 모델을 구성합니다. 이러한 코시뮬레이션을 통해 주행 상황을 적용하고 차량 설계 단계에서 기본 주행 및 임계 조건 하에서 차량의 기본 주행 특성을 검증한 모델입니다. 농기계 분야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트랙터의 트랙터를 앞에 무한궤도 차량과 동일한 방식으로 트랙, 바퀴, 지형 간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바퀴 차량 모델을 시뮬레이션하고 모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일 인터랙션이라는 토양 상호작용 툴을 사용하여 트랙터의 고동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앞의 내용과 동일하게 로키와 모션, 코시뮬레이션을 통해 트랙터와 자갈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트랙터의 고동 예측 가능한 모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두 모델 간의 해석 시간의 경우 모션이 있는 소일 인터랙션을 사용했을 때 대비 로키 모션을 사용했을 때 해석 시간이 증가하지만 아래 동영상 정도의 퀄리티를 해석했을 때 1시간 이내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여러 제품군과 코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와 유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모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가정용 건조기의 사례입니다. 천과 건조기계의 드럼 사이의 동적 거동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입니다. 건조기의 성능평가 항목 중 건조기가 회전할 때 세탁물의 움직임 양이 클수록 건조 성능이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전 통안에 사용되는 건조기 리프터의 형상에 따라 해석을 통해 성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탁물의 경우 플렉시블 바디로 구성하고
드럼의 경우 리지드 바디로 구성한 모델이며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정의하고 동적 분석을 수행하여 세탁물의 움직임 양을 확인하게 됩니다. 세탁물의 양과 중량, 회전 속도, 건조기 리프터의 형상 등 다양한 조건에서 모터 토크 매개 변수를 얻어 건조기 설계에 대한 귀중한 참고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마지막이요. 이 모델은 맥스웰과 모션의 코시뮬레이션으로 구성된 사례입니다. 자석이 포함된 스마트펜의 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모델로 모션에서는 두 물체의 위치를 맥스웰의 입력으로 넣어주고 맥스웰에서는 두 물체 사이의 자력을 계산합니다. 맥스웰에서 계산된 자력을 포스 입력 조건으로 모션에서 반영하여 해석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물체의 위치를 맥스웰에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코시뮬레이션을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스마트펜의 자력 예측을 통한 충격력 설계 및 자력에 의한 패널 손상 가능성을 예측하여 스마트펜의 자력을 디자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네, 이제까지는 엔시스 모션을 사용한 다양한 사례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고요. 엔시스 모션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동역학 해석 툴로서 사용되어 왔고 앞으로 개발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용자들이 써주시며 많은 피드백을 공유해 주시고 이런 많은 피드백은 최대한 반영되어 개선 및 버그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엔시스의 미래는 아주 밝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엔시스 모션의 개발 방향은 사용자들의 피드백과 더불어 미래 해석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사용자가 정확한 솔루션을 얻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스마트 솔버를 지속적으로 개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니즈에 맞추어 유저 프렌들리한 GUI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퍼티 그리드나 지난 버전부터 적용되어 지속적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파이썬 스크립트 등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통합 관점에서는 앞서 보여드린 사례와 같이 워크벤치 기반의 다른 물리 시뮬레이터와 코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보다 손쉽게,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엔시스 워크벤치 관점에서는 모션의 스탠드얼론 모든 기능을 메커니컬 버전으로 이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엔시스 제품 간 인터페이스의 복잡한 원리를 유저들이 알 필요 없이 워크벤치에서 라인만 연결되면 손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데이터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실제 현상을 해석으로 모델링하려면 타임 도메인에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션에서 여러 가지 해석 소프트웨어를 통합하여 모든 피직스를 통합할 수 있는 인테그레이터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처럼 엔시스 모션이 로키, 스페이스 클레임, 플루언트, 엔코드, 맥스웰, 트윈빌더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들과 아직 인터페이스 되지 못한 많은 소프트웨어들 사이에 지휘자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코시뮬레이션 할 때 때로는 슬레이브로, 때로는 마스터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성이 가능해야 하고 손쉽게 모델링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모션의 다른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CAD 모델, 그리고 엔지니어링 데이터 등을 공유해서 현재 구성된 모델을 베이스로 코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워크벤치 환경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모션 개발자는 사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발 인력의 한계, 일정 한계 등 즉각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지만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들을 준비, 개발에 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프로세스를 함께 만들어 나갈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부담 없이 저희 개발자와 에이스 분들께 연락을 주십시오. 자, 이제까지 개발자와 함께하는 엔시스 모션의 A to Z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